중요한 건 그래서 이 명품백은 어디에 있냐.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안 보시나 보네요. 네? 국가기록원에 있잖아요.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기록원은 궤변인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다 끝났을 때나 이제 그런 거를 네. 사실 실무적으로 하잖아요. 국가기록원에 분류해서 넘어간다는 거는 네. 그 대통령과 네. 영부인에 관한 어떤 뭐 물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임기가 끝나는 무렵에 국가기록원에 다 이렇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때 총 결산을 하면서 이제 예. 다루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뭐 국가 원수들한테로부터 이제 받은 선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아니 비교되기도 그렇죠. 하죠. 아니 그 얘기인데.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준 가방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열린공감 TV에서 지난주 대서특필 낸 것처럼 최은순 여사가 매번 코바나 콘텐츠로 와가지고 그 받았던 선물들을 어디론가 계속 갖다 옮기더라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떤 오피스텔로 특정 장소에 보관 중이거나 뭐 저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한테도 받았고 또 관저에 이사 가서도 11월 27일 날 낮 11시 반쯤에 그 대낮인데도 그 백석대 이사장이 보낸 그 고급 분재를 1,000만 원 이상의 분재를 덜컹 받았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것도 다 저는 이번에 다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습관이에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 받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법을 지키는 거는 너희 일반 평민들이나 지켜. 우리 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검찰 간부들은 받아도 돼.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검찰 간부 시절에도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 명목으로 코바나 콘텐츠 그 전시할 때 받았던 거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도 23개 업체로부터 받았던 거고 또 저에게 당선된 이후에는 저나 다른 접견자들로부터 받았던 거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관저로 이사 가서도 이사 간 그 달에 11월 7일 날 이사를 갔는데 11월 27일 날 그걸 받았잖아요. 백석대 총장한테. 네네. 그 학교 로고가 새겨진 트럭에 그 고급 분재를 그 보낸 분이 건전한 분이면 또 그냥 인사치레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분은 교육부로부터 총장 직위해제를 당한 거예요. 그 학교 공금 횡령죄 때문에 그 총장이 학교 족벌 체제로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뭐 건축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재판 중에 있는 분이고 계속 그분이 혐의가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의 선물을 낮 11시 반쯤에 한남동 관저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언론은 말씀하신 대목은 네. 비단 그 최 목사가 준 명품백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요. 간행적으로 여러 가지 일종의 이제 선물이라는 명목 하에 예. 뭐 이러저러한 물품들을 받아 챙겨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의혹.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관련해서 검찰과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5달 동안 한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였습니다.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감찰실,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네. 이거를 폐지를 하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걸 해온 거니까 네.
이건 상당히 불순하고 의도적인 거죠. 특별감찰관을 네. 신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는 거죠. 임명을 안 그렇죠. 하고 물론 있고. 이제 그 기본적인 의도는 물론 국회에서 보내고 뭐 이런 네. 이제 절차가 있지만 결국은 마음이 없는 아니, 거고. 뭐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임명하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는데 내일 뭐 기자회견장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그거는 뭐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었지만 명품백을 받은 게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네. 매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아버지하고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방심위원은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접근한 목사가 오히려 불순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그 주변이 목사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냥 뭐 대통령실은 사실 거짓말 제조 공장이지 진실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혹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저희는 국민의 심판, 죄의 처벌을 대가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뭐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렇게 대통령실에 출근해 가지고 업무 보고 받고 업무 지시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건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될 권력이 아닌데 그렇게 선출된 권력의 행세를 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본인에게 집중화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정농단을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데 뭐 말할 저것도 없죠. 뭐. 예. 혹시 최은순 여사하고도 접촉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최은순 여사하고는 전혀 그런 네, 접촉은 네, 없었고 네.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만났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상황에서 목사님한테는 뭐 아무런 뭐 연락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리고 검찰이 지금 사실은 압수수색해야 될 때는 뭐 앞서 열린공감 TV 같은 데서 취재했다는 그 오피스텔? 네, 예. 네,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의 선물들이 쌓여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뭐 검찰은 죄의 무게를 아주 측정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측량하고 그런 곳인데 무조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압을 하고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왔던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원석 총장이 사임하기 전에 사퇴하기 전에 뭔가 이제 다음 검찰총장에게는 이런 거를 넘겨주기 싫다. 자기 선에서 일단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검찰의 의도가 상당히 이미 플랜이 짜여져 있고 구도가 잡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어떤 차원에서의 플랜과 구도가 짜여져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결국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혐의나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이미 벌써 뉴스를 통해서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오히려 공여자가 오히려 처벌을 네. 받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뭐 JTBC를 비롯해 가지고 정권의 수구 노릇을 하는 이런 종편 방송들 또 지상파 방송들 이런 방송들은 계속 뭐 제가 스토킹 혐의자인 것처럼 간주를 하고 그런 쪽으로 기사 내용들을 연일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찰도 객관성이 많이 결여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방식대로
가서 리포트를 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방식대로 리포트를 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 있는 사실 그대로, 예. 예, 있는 사실 그대로,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격한 현장, 네, 예, 목격한 현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검찰의 그 그렇죠.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 그것이 법에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예. 당신들이 네.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는 못을 박아야 되겠죠. 네. 예.